네, 키워드로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파월인데요. 네. 9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파월 의장의 멘트가 약간 확실치 않았다라는 것에 시장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하는 네. 하긴 하는데 네.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약간 상황을 보고 하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발언 장소가 아무래도 이제 국회, 그러니까 상원 거기서 이제 발언하는 거다 보니까 뭐 대선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좀 강하게 발언하기 힘들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라가르 총재하고 어떤 대담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FOMC의 어떤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거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6월 FOMC 끝났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파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저녁이죠. 그래서 발표를 할 텐데 여기서 갑자기 뭐 튀지 않는다라면 3개월 연속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건데 이미 파월 의장은 지난 5월 FOMC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좀 다시 되돌아본다라면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었죠. 특히 이번에도 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도 보면 정부 고용,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지난 전 달이죠. 5월 달에도 정부 고용이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상당히 많은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지난달 같은 경우도 정부 고용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였다 보니까 정부 고용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민간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4.1%대로 어쨌든 계속 2달 연속 높아졌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뭐 정부가 투자를 하든 뭐하든 해서 일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파월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보다는 경기, 고용을 보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베팅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가 조금은 둔화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국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이 약간 이전보다는 둔화되는 거 아닌가? 곧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 사실은 패드워치라든지 이런 부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고 뭐 애틀랜타 연은의 어떤 GDP 나우 같은 걸 본다라면 지난주부터 급격히 좀 상승률이 좀 꺾이는 부분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약간 보험적인 선제적인 금리 인하 이것이고 그럼 경기가 위축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기업들은 조금은 좋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AI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보면은 어찌되었든 S&P 500, 나스닥 연중 역사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이었는데 러셀 지수는 올해 증시 보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코스닥과 거의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경기가 좋아서 엄청나게 좋아서 증시가 올랐다기보다는 특정 종목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그 시장의 그 어떤 흐름은 저는 코스피만 본다라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밸류업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또 실적을 기반해서 자동차, 반도체, 조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좀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그 경기를 하방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라면 저는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주겠지만 한 뭐 2달 사이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실업률이 뭐 4.3% 이렇게 뭐 급증을 하고 또 제조업 경기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온다라면 그로 인해서 약간 강제적인 금리 인하라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그 인하 어간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의 어간에 있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급격하게 둔화만 되지 않는다면 그 주식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빠르게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입니다. 네. 자, 테슬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이쯤 되면 완전히 복귀, 귀환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MS, 즉 마켓 쉐어가 50% 이하, 절반 이하로 내려갔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다. 네. 이제 관계가 좀 역발상으로 바뀌는 겁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전기차 때문에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왔다고 말하기는 조금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의 점유율 50% 이하로 떨어진 건 맞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8%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차 효과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경쟁 업체들보다 좀 못하다 보니까 좀 떨어졌지만 또 하반기 약간 페이스리프트라든지 또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다시 또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꼭 전기차 때문에 올랐느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한 건 FSD입니다. FSD가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ESS라든지 또 로보택시 또 그 트위터 X죠. X를 통해서 AI X로 빠르게 뭔가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버무러지면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은 미국 시장이 전기차가 둔화된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뭐 곤두박질 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이 매출액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다변화가 됐는데 네. 테슬라를 우리가 전기차로 정의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으로 정의해야 될 거냐 다양한 네.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로만 본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로보택시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로보택시 시장이 급성장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 로봇이죠. 무인 택시죠. 그래서 이것을 테슬라가, 선점을 할 것이다,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엄청나게 장밋빛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FSD가 조금 빠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미국에서 어떤 법적인 부분들도 통과를 하면서 빠르게 도입이 된다라면 2029년 경우 한 300만 대 정도 로보택시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 그럼 매출만 따져도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상당히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택시의 어떤 성장세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데 일단 8월 달에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전에 휴머노이드든 뭐든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아쉬운 내용을 좀 공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도 사실은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사람이 들고 옮기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한 1년 만에 엄청나게 진보된 어떤 결과를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1년 안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이 된다라면 주가는 뭐 지금 엄청 오른 것 같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만약에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상용화하는데 좀 뒤로 좀 밀릴 것 같다. 그렇다면 또 주가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테슬라의 넥스트 스텝이죠. 이 로보택시가 과연 상용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로보택시는 상용화 과정에서 이 보험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뭐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전선주 관련된 것입니다. 네. 자, 대표님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가? 그러니까 추세 추종 아니면 역발상을 해야 되는가? 이 전선주를 두고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배경은 뭘까요? 근데 사실은 전선주는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는데 가격 조정을 많이 안 주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대왕고래든 아니면 다른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 쪽이 약간은 좀 흐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주도했었던 부분들이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구리 가격도 6월 말 저점을 찍고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달리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계속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다음 주에 오랜만에 청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입니까? 이거 신일전기입니까?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죠. 네, 산일전기 산일전기가 어떤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산업용 특수 변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2,145억, 영업이익이 466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신공장 증설이 완벽 가동되는 건 아니고 부분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선업체들은 지금 매출이 더 급성장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수주 물량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장 증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가 상단을 적용했을 때 한 1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예상하는데,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메이저 무대에 이제 산일전기라고 새롭게 이제 기업 공개를 시작하는데 시가총액 1조 원 정도가 아직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발언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전선주의 오늘의 토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S를 저는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자회사, LS전선, LS일렉트릭 모두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LS전선이 지금 1조 원 규모의 미국 해저 케이블 생산 시설 관련해서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LS그룹이 미국 쪽의 어떤 인프라 교체 쪽에 대해서 계속 수혜를 좀 입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다라면 수주잔고가 2022년 5조 6천억에서 작년에 7조 8천억으로 급증세를 보여줬고, 그 전에 2021년에도 3조 원대에서 2022년 5조 원대로 높아진 거기 때문에 매년 수주잔고가 좀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 맞춰서 좀 공장 증설도 올 하반기서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잔고 쌓인 부분들이 좀 빠르게 매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LS를 왜 말씀드렸냐면 다른 개별 기업을 하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쪽을 점유할 수 있는 지주사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리스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게 확실하다라면 최근에 LS가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 시점도 구리 가격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일단은 직전 고점대 한 18만 원 정도까지 목표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4만 원, 오늘 시가 언저리가 될 수 있겠죠. 14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오늘의 토픽은 LS였는데 미래의 먹거리 수주가 쌓여 있고 또 구리 가격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